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투자에 대한 판단과 결정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현구의 투자 전략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얘기했듯이 오늘 기술적 반등이 들어올 거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기술적 반등이 들어왔죠. 근데 우리가 기술적 반등이 들어왔을 때 왜 들어온지를 우리가 좀 알아봐야 돼요. 분석을 할 줄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야 우리가 다음에도 이 상황이 왔을 때 반등이 들어올 수 있겠구나 라고 보는 거죠. 근데 이게 기술적 반등이냐 아니면 추세 전환이냐라고 봤을 땐 기술적 반등이에요. 그것도 오늘 매수가 강하게 들어온 거는 기관 쪽이거든요. 기관 쪽에서 매수가 좀 강하게 들어왔어요. 오늘 7,000원 정도가 들어왔고요. 그 다음에 금융투자 여기서 자금이 좀 들어왔다는 거죠. 외국인들은 코스닥을 많이 샀고요. 근데 선물 5,800원. 외국인들은 선물 가지고 좀 자꾸 프로그램을 유발시키는 매매를 하고 있고, 기관들의 행태는 잠깐 들어 올렸다가 주가가 빠지면 방어하는 척 하다가 또 개인들이 들어온 매도 물량을 넘겨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은 뭐냐면 시그널이라고 보면 돼요. 기술적 반등이 들어올 수 있다는 시그널을 우리가 체크해야 되는 게 가장 중요한데, 이거는 뭐 거시적인 기본적 분석보다는 테크니컬한 부분들을 우리가 체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어제 방송 끝날 무렵에 내일은 반등이 들어올 겁니다 라고 했던 이유는 뭐냐면, 그 이유가 여러분들이 되게 궁금해야 돼요. 이게 왜 반등이 들어올 수 있을 겁니다 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뭐를 보냐면, 이 기술적인 테크니컬 부분을 보는 게 뭐냐면, 어제 여기 꼬랑지가 답이 있었거든요. 종가에 꼬랑지가 있었죠. 그러면 이게 싸다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 들어온 거거든요. 여기가 이렇게 살짝 꼬랑지가 들어왔잖아요. 종가에 여기 딱 들어왔단 말이에요. 이렇게 통 올려 들어와서 끝났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기술적 테크니컬 부분에서 이렇게 해서 분봉이 올라가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반발 매수가 들어올 수 있겠다 라고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포인트를 잘 봐야 돼요. 여기 횡보 깃발 우리가 얘기했잖아요. 가장 중요한 거는 가격의 횡보다. 횡보 깃발 섰죠. 그러니까 기술적 반등이 들어온 거예요. 왜? 이 가격을 어제 하루 종일 지켜줬기 때문에, 여기서 떨어지면 잡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테크니컬한 부분들을 접근을 해야 된다. 그래서 반등이 이렇게 들어온 거죠. 또 이렇게 올라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일이 또 중요한 자리인 거죠. 내일 양봉 하나 더 들어오면 이적. 그래서 또 기술적 반등이 갭 떨어진 자리까지 들어올 수 있어요. 이렇게 예측하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서 또 변곡점이 나오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기술적인 부분들을 판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건 어떻게 하냐면, 뭐라고 하냐면, 옛날부터 우리나라가 흘러왔던 시장의 레벨업단들이 어떤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지를 판단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기술적 분석이에요. 이 거시적인 분석은 지금 의미가 없어요. 옛날에 유동성에 대한 힘으로 인하여 주가가 땡겼다면 이제 자기의 자리, 근본적인 지수를 찾아갈 거예요. 그렇게 되면 실물단하고 영향이 얼마만큼 괴리율이 좁혀지느냐, 이것들이 주가에 영향을 미친다. 그러면 주가 레벨단이 어디냐라는 것도 우리가 판단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장 판단해야 될 건 뭐냐면, 제가 결국은 올라가요. 우리나라 시장은 역사적으로 결국은 올라갔거든요. 여기 올라갔고, 여기 올라갔고, 여기 올라갔고, 여기 올라갔고, 여기 올라갔잖아. 근데 이런 그 조정일 때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그 수익을 얻을 수 있고 손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거든요. 그래서 조정이 없을 수는 없어요. 주가라는 거는 많이 올라오면 가격을 누를 거고, 옆으로 그냥 많이 올라가지 않았으면 횡보할 거예요. 이게 기간 조정이거든요. 기간 조정은 시간 조정, 가격 조정 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도 조정이 구간이다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주가는 좀 더 밀릴 수 있다. 그러면 떨어질 때 파는 게 아니고 반등이 들어올 때 내 종목 줄여나가고 현금을 좀 보유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시그널을 잘 봐야 된다 그랬잖아요. 주가 빠질 때의 공통점이 뭐냐라고 했을 땐 역배열의 초입이라는 거죠. 이렇게 이 이평선들이 역배열되는 바로 이 자리잖아요. 그러면 좀 빠질 수 있다라고 예측할 수 있는 기본적 잣대가 되는 거죠. 아니, 유동성이 아직 끝나지 않았고 금리 인상이 시작되지 않고 테이퍼링에 대한 부분들 다 알고 있는데 뭐가 문제입니까? 라고 하잖아요. 그죠? 이게 기술적 분석, 기본적 분석이에요. 그럴 것이라는 거시적인 부분. 근데 이건 돈의 흐름은 거기서 반향이 괴리율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지금 돈의 흐름을 잘 파악하는 게 더 중요해요. 그게 시장의 흐름을 파는 기술적인 분석인 거죠. 우리가 이런 걸 잘 포인트를 잡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꼭 그거를 포인트로 잡고 대응을 해야 되는 게 가장 중요한 거다라는 것도 꼭 명심했으면 좋겠어요. 그죠? 오늘 삼성전자가 좀 빠졌는데요. 그래, 빠지면 좋다라고 보면 돼요. 근데 아직까지는 시그널이 안 나왔어요. 삼성전자 갖고 계신 분들은 장기적인 포인트를 가져와서 매매를 해야지 단기적으로 보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일단은 빵간 양봉이 나왔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요 자리에서 내일 양봉 하나 더 나오냐라고 하면 또 이제 기술적 반등이 나와요.
그죠? 예, 기술적 반등. 그러니까 여기는 단기 매매 할 사람만 가져가시면 되고, 장기 매매는 어떻게 돼? 좀 더 지켜봐야 되는 거죠. 왜? 잡아주는 라인이 조금 더 밑에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65,000원 라인에서는 뭐 사는 것도 나쁘진 않아요. 그때 좀 물량을 늘리는 거 지금 안 돼요. 떨어지고 있는 추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늘릴 필요는 없다는 얘기예요. 좀 더 떨어지면 여기 지지라인, 요 자인에서 사볼만 하다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는 갖고 있는 분들은 홀딩. 근데 지금 물 타면 안 돼. 더 떨어질 수 있고 저점 시그널이 안 나왔기 때문에 저점 시그널도 뭘로 봐야 돼요? 우리가 횡보후 깃발, 횡보후 깃발 무너지잖아 자꾸요. 그러니까 여기는 아직 저점이 안 나왔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어떤 거를 봐야 되냐라고 했을 때 좋은 종목 되게 많아요. 봐봐요. 이거 저번에 얘기했지만 CJ ENM, 최근에 제가 말씀을 드렸던 엔터주들 우리가 잘 보자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이런 것들 있잖아요. 앞으로 업사이클이 된 거잖아요. 떨어지는 게 아니라 업사이클이잖아요. 그동안 많이 빠졌기 때문에 이런 게 움직여요. 파라다이스 이런 것들, 컨택 종목들 이런 거 움직여요. 파라다이스, 그 다음에 GKR, 강원랜드, 카지노 관련주가 좀 움직일 수 있다라는 것들인 거죠. 이런 것들이 앞으로 모멘텀이 있어요. 터비스, 이 카지노 관련주들 이런 것들 우리가 잘 보면 돼요. 이런 것들 모멘텀이 있고, OCI 폴리시클린과가 급등으로 OCI를 잘 봐야 돼요. 장기적인 관점에서 싸잖아요 아직까지. 그래서 레벨업 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걸로 잘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호텔신라, 그 다음에 CJ, CGV 이런 거 호텔신라, 그죠? 왜요? 위드코로나, 리오프링 관련주로 잘 봐야 돼요. 호텔신라 이런 것들 그동안 소외받던 종목들을 잘 봐야 돼요. 이것들은 이제 움직일 수 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CJ 먹거리, CJ 이런 것들 잘 봐야 되는 거예요. 다운사이클에서 업사이클, 그 다음에 이마트 저번에도 얘기했잖아요. 꿀마트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마트는 내년이 더 좋을 것 같긴 해요. 이마트 꾸준하게 들고 있는 종목이 아닌가 이렇게 봐야죠. 그죠? 또 이렇게 바닥 잡고 또 움직여요. 스타벅스에 대한 부분들이 아직 반영이 안 됐기 때문에 내년에 더 좋을 수 있어요. 이런 것들 싸잖아요. 그동안 다 올라갔는데 못 올라가는 이 사이클, 이게 리사이클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런 건 뭐라고 하면 패자 포트폴리오라고 그러는데요. 시간을 줬을 때 수익을 낼 수 있는 거. 예, 탈러 교수가 우리가 패자 포트폴리오에 대한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탈러 교수의 패자 포트폴리오 실증 검증이 끝난 거잖아요. 시장이 빠졌을 때 어떤 종목을 사야 우리가 장기적으로 수익을 낼 수 있냐. 승자보다는 패자다. 그래야 2, 3년 들고 있으면 수익이 많이 날 수 있다. 이게 패자 포트폴리오를 설계를 해라 라는 것들인 거죠. 예, 그걸 우리가 판단하는 거죠. 그래서 대형주는 높은 거보다 무조건 싼 거 사야 돼요. 그 다음에 시간을 주는 매매 법칙이 확실히 맞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걸 판단해서 우리가 대응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항상 해줘. 높은 거 사지 말아라. 왜 높은 거 사냐. 그죠? 그건 그들만의 영역이다. 그러니까 항상 싼 거 사자라고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싼 것들, 이게 리사이클이에요. 비즈니스 사이클이라, 이게 패턴이라 그러는데 똑같이 움직여요. 자, 여기 봐봐요. 여기 이렇게 움직이고, 그 다음 여기 찾아가고, 또 떨어졌다가 다시 이 자리 찾아가고, 또 떨어졌다가 다시 이 자리 찾아가는 거죠. 이게 비즈니스 사이클이다라고 보면 돼요. 저번에도 매번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똑같은 패턴대로 움직여요. 주식이라는 거는. 그죠? 똑같잖아, 패턴이. 떨어졌다가 자기 자리가 떨어졌다가 시간 지나면 자기 자리 가고. 그러니까 싸게 사면 되잖아. 높게 사면 안 되는 거예요, 무조건. 그건 우리만의 니그가 아니고 그들만의 니그니까. 그죠? 뭐 카카오 네이버, 카카오 같은 거는 이제는 우리가 기술적 반등이 들어온 거죠.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볼 게 아니고 계속 물 타면 안 돼요. 조금 빠져야 되는 구간이라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아마 많이 느꼈을 거예요. 그러니까 높은 거 절대 사지 말아라. 결국은 왜 안 사면 결국은 떨어지잖아요. 자기 자리 갖다 놔요. 그러면서 또 다시 가격이 형성이 돼요. 저점의 가격. 이런 것도 우리가 판단하면 우리가 어떤 걸 사야 될지를 잘 보여줘요. 근데 코스닥 같은 경우는 우리가 얘기했잖아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거래량만 잘 보면 된다. 거래량이 생명이다. 그 다음에 거래량을 일으킬 수 있는 재료를 잘 보면 이 종목을 팔아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잘 보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지금 신용 물량이 많은 거는 장중 노스콘 물량이 많이 나와요. 아침 9시에 신용 물량 나오고 10시에 CFD 계좌 신용 물량 나와요. 그 다음에 2시에 스탁눈 반대 매매 나오고 3시에는 또 뭐예요? 내일 반대 매매 걸릴 것들을 미리 판단 말이에요. 그래서 코스닥 같은 경우는 장동의 변동성이 되게 커요. 갑자기 훅 밀렸다가 끌어올리는 것들은 리스크 물량들이 나온 거예요. 출회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우리가 겁먹지 말고 그 안에 거래가 터졌나 라는 것도 우리가 잘 보면 도움이 많이 된다라는 걸 꼭 머릿속에 기억하면 될 것 같아요. 그죠? 예, 그런 것들을 우리가 계속 데이터를 쌓아가는 거죠. 그게 축적되면 매매의 기법이 되는 거죠. 그걸 다 여러분들 착안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고생 많으셨고요. 오늘 강연에는 토요일날로 옮겼어요. 오늘 강연에는 없고요. 토요일날로 옮겨서 오늘 투토 전략 하는 거니까 토요일날 시간 내셔서 그때 같이 뵀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하루 고생하셨고요. 당분간은 관망,
그 다음 수익 나는 종목은 현금 보유. 꼭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금 보유라고 하니까 손해난 거 다 팔아야 되는 게 아니고 수익 난 거 팔아서 종목을 늘리지 말라는 얘기예요. 알겠죠? 아직까지 저점에 대한 부분들이 정확히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잘 보자 라는 코멘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고생하셨고요. 내일 뵙겠습니다. 에너지 넣어드릴게요. 개울개울 팍팍! 감사합니다.